지난해 세계는 겉으로는 익숙한 뉴스들로 채워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변화의 징후들이 포착됐습니다. 에포크타임스의 자매 매체인 중화권 위성방송 NTD는 지난 1일 한 해를 정리하며 2025년 10대 국제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전쟁과 외교, 정치적 변동, 재난, 그리고 문화와 신앙에 이르기까지 NTD는 주류 서방 언론이나 각국 국내 언론과는 다른 시선으로 지난 1년의 세계를 조망했는데요. 한국 독자들에게 익숙한 국제뉴스 뒤편에 존재하는 또 다른 문제의식과 해석을 살펴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NTD의 이번 선정에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종교와 신앙의 회복, 공산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강하게 반영돼 있는데요. 이 매체는 2025년을 자유민주 진영과 전체주의 진영 사이의 긴장이 다시 전면화된 해로 규정했고 그 충돌이 군사와 외교를 넘어 문화와 종교, 정보 공간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선정된 뉴스들은 특정한 순위를 매긴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미친 파장과 상징성을 기준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지금부터 NTD가 바라본 2025년 세계의 주요 장면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세계 질서를 규정한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꼽힌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에 나섰고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정렬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관세 정책이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한 무역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정책을 결합한 전략 도구로 활용됐죠. 중국과 러시아, 중동을 축으로 형성돼 있던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고 제조업과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가속화됐습니다. 내정에서는 감세와 규제 철폐, 에너지 산업 재가동, 불법 이민 차단이 핵심 성과로 거론됐고요. 특히 국경 통제 강화와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은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평가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과 사법부와의 충돌, 공화당 내부의 긴장은 기득권 세력과의 불가피한 충돌이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내부에만 그치지 않고 전후 자유주의 질서를 흔들며 새로운 국제 규칙을 제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동 역시 2025년에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중동은 수십 년간 분쟁과 전쟁의 상징이었지만 2025년은 중동 질서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해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의회 연설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이 중동 문제에 다시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죠. 이집트에서 열린 중동 평화 정상회의와 가자 재건 구상은 그 연장선입니다. 가자 지구 해법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넘어 질서 재건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20개 항 평화 계획과 국제평화유지군 논의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화한 조치로 평가됐고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역시 중동 평화구도의 또 다른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협상과 외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서 군사적 억지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는데요.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 무장 세력에 대한 고강도 압박은 끝이 보이지 않던 중동 문제에 하나의 돌파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차에도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동과 달리 미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전쟁은 냉전 이후 국제 질서의 한계를 드러냈고 미국과 유럽,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평화적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미국은 조기 종전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사실상 요구했고 유럽 주요국은 이에 반발하며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요구했죠. 러시아는 점령지 인정과 우크라이나 중립화 요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중재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힘의 재편 없이는 평화가 어렵다는 국제정치의 현실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전쟁은 4년 차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고 국제사회의 부담 역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2025년 국제인권 담론의 핵심 키워드로는 초국가적 탄압이 부상했습니다. 초국가적 탄압은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을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와 인권 활동가를 감시, 위협, 탄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유럽의회는 암살과 납치, 인터폴 적색 수배 제도 남용, 디지털 감시와 온라인 괴롭힘을 모두 초국가적 탄압으로 규정했는데요.
이런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과 인권 질서를 직접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현상의 가장 조직적이고 위험한 가해자로 중국 공산당이 지목됐고요.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사례의 약 80%가 소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됐고 그 중심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인권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내정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내부 상황도 불안정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겉으로는 통제와 질서가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베이징 지도부에서는 연쇄 숙청이 이어졌고 기층사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민심 이탈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군부에서는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장성들이 잇따라 숙청되면서 단순한 반부패가 아닌 권력투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는데요.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청년 실업 문제는 정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외 비정부기구 글로벌 중국 공산당 탈당센터 통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산하조직 탈퇴를 선언한 중국인이 4억 5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수치의 정확성과는 별개로 체제 피로와 이탈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제시됐습니다. NTD는 이를 정권교체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중국이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NTD는 일본이 전후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주권 안보 중심 국가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미일 동맹을 외교의 핵심 축으로 삼고 중국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한 발언은 일본의 안보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일본이 더 이상 지역 분쟁의 방관자가 아님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중국의 외교적 반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여론은 오히려 결집했죠. 대중 강경 노선을 중심으로 내각 지지율은 75%에 달했고요. 이 수치는 단순히 총리 개인의 인기 지표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의 안보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들에도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했다고 평가됩니다. 2025년은 재난도 잇따른 해였습니다. 미얀마 대지진과 홍수, 유럽의 폭염과 산불, 그리고 연말 홍콩의 대형 화재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홍콩 화재는 안전규제 미흡과 관리 부실이 겹친 인재로 평가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방화 기준에 미달하는 가연성 자재가 사용되고 있다고 사전에 경고했고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안전관리 문제로 신고가 이어졌지만 모두 묵살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한 시민들에 대한 탄압까지 이어졌고요. 이는 재난 대응 실패를 넘어 홍콩의 법치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 사건으로 확산됐습니다. 수천만 명의 팬을 보유한 유명 중국 배우 위멍룽의 의문사 역시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국은 음주 후 우발적 추락사로 결론 내렸지만 여러 정황과 소셜미디어에 퍼진 자료들은 공식 설명과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았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허위 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여론 통제에 나섰고 이는 오히려 정권은 대체 무엇을 숨기려 하나라는 의문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수 진영 청년 지도자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 행사 중 벌어진 총격 사건은 미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가 폭력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해석됐는데요. 사건 이후 커크의 과거 연설 영상과 발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재확산됐고 미국 사회에는 신앙, 자유, 시민 참여의 의미를 다시 묻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구해야 할 나라가 있다라는 그의 발언은 미국 사회의 분열과 위기를 상징하는 문구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NTD는 문화를 통해 한 해 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션인 예술단의 세계 순회 공연은 흥행을 떠나 중국 문명을 화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전통을 재조명하는 세계사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션인은 세계 5개 대륙 24개국 약 200개 도시에서 800회 이상 공연을 펼쳤습니다. 관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주요 공연장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고전무용과 동서양 악기가 어우러진 오케스트라, 전통적 발성의 성악이 결합된 무대는 다양한 문화권 관객을 흡인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예술계와 문화평론가들은 션인이 중국적 볼거리를 넘어
신앙, 도덕,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현대적 무대 언어로 풀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션인이 중국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있음에도 중국 본토에서는 공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오늘날의 중국 체제가 전통 문명과 단절됐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도 언급됐습니다. NTD는 2025년을 겉으로는 유지되는 질서 속에서 변화의 징후가 본격적으로 포착된 해로 평가했습니다.